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40년이나 참았는데 남은 생은 혼자 살래요. 그래, 당신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나가봐.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고. 이제 와서 내 주방에 왜 들어와? 평생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여기는 내 영역이야. 당신 요새 내 통장 건드렸지.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제 와서 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40년간 부부 상담사로 일하며 만났던 수많은 황혼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이혼도 어렵고 그렇다고 함께 살기도 힘든 60대 부부들이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며 살아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후 갑자기 늘어난 부부의 시간.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스문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죠. 송영민 가명 씨는 62세에 회사를 은퇴했습니다. 30년간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그에게 가정은 늘 쉬는 곳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달라진 일상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식습관, TV 보는 취향, 말투까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몰랐던 부분들이 하나둘 드러나더군요. 장미희 가명 씨는 30년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집안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갑자기 주방 정리부터 빨래 개는 법까지 간섭하기 시작하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죠. 평생 내 방식대로 해온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마치 내 영역을 침범당한 기분이었죠. 황혼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오다 갑자기 스문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상황. 하지만 60대에 이혼은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부딪히며 스트레스 속에 살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40년간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부부들이 어떻게 행복을 되찾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영민 씨와 장미애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60대 부부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왔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던 거죠. 처음에는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요. 송영민 씨가 말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홀로 된다는 것, 재산을 나누는 것, 자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장미애 씨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이혼한다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했어요. 남편 퇴직금으로 산 집, 연금, 모든 것이 얽혀 있으니까요. 많은 부부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지만 실제로는 별거와 다름없는 생활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최소한으로 마치 남남처럼 지내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 중 20%가 별거 상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은퇴 후 3년 이내에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족 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제가 40년간 만났던 수많은 부부들 중 위기를 극복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있되 적절한 거리 두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각자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천에 사는 김철수 68세와 박영자 65세 부부는 결혼 45년 차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의 퇴직 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죠. 급기야 박영자 씨는 별거를 제안했고 김철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따로 살자고 했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김철수 씨는 회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 부부에게 경종을 울린 셈이죠. 고민 끝에 그들은 집의 구조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비어있던 방들을 활용한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거실 한쪽을 책상과 책장으로 꾸며 서재를 만들어줬어요. 그곳은 남편만의 공간이라서 제가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작은 방을 제 취미 공간으로 꾸몄고요. 각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식사 시간이나 함께 TV를 보고 싶을 때만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물리적 거리두기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부담감이 줄어들자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식사 시간이 기다려져요. 각자 공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가 있거든요. 박영자 씨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아 별도의 방을 만들기 어렵다면 시간대를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부부는 오전은 남편이 거실을 사용하고 오후는 아내가 사용하는 시간제 공간 분리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자의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공간 분리와 함께 중요한 것은 각자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취미나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 후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저에게 계속 뭘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장미희 씨는 회상합니다. 마치 제가 남편의 시간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같았죠. 그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바둑 교실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늙은이들하고 어울려야 하냐며 꺼렸지만 한번 참석한 후 송영민 씨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분들이 다들 저처럼 회사 은퇴한 분들이었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은 그곳에 가서 바둑도 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 시간에 아내는 마음 편히 집안일을 하거나 제 친구들을 만납니다. 장미애 씨도 요리 교실과 노래 교실에 다니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과 직장 때문에 포기했던 취미 생활을 이제야 다시 시작했어요. 이런 시간들이 저를 더 활기차게 만들고 그게 부부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송영민 씨도 이제는 주 2회 동네 탁구장에 가고 주말에는 산악회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자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서로에게만 의존했기 때문에 실망도 크고 갈등도 많았던 것 같아요. 송영민 씨는 말합니다. 이제는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니까 집에 돌아와서 나눌 이야기도 많아졌죠. 셋째,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보다 짧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 후 30분 동안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합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간단한 일이라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의식적인 함께함은 부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약속된 시간에만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하면 나머지 시간에는 서로를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 대전의 한 부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를 커플 타임으로 정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오직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일하느라 정작 부부로서의 시간은 거의 없었거든요. 넷째, 경제적 독립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60대 부부들의 갈등 원인 중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특히 평생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왔던 여성들은 노후에도 경제적 자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울산에 사는 박태준 67세과 김미란 65세 부부는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공동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했어요. 생활비, 의료비 같은 공동 지출은 공동 계좌에서 해결하고 각자의 취미나 개인 지출은 개인 계좌를 사용합니다. 남편이 골프 치는데 얼마를 쓰든 제가 친구들과 여행 가는데 얼마를 쓰든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했죠. 이런 경제적 독립은 특히 여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미란 씨는 3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자신만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내 힘으로 번 돈으로 남편에게 선물도 사주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해요. 무엇보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다는 게 큰 변화예요. 다섯째,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정호영 71세과 김영숙 68세 부부는 4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았죠. 하지만 은퇴 후 이런 소통 방식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말을 걸면 알아서 해라는 대답만 돌아오고 점점 벽이 쌓여갔죠. 그들이 찾은 해결책은 비폭력 대화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년 부부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그들의 대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항상 그래라는 비난 대신 내가 이럴 때 속상해라고 말해요. 상대방을 탓하지 않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김영숙 씨도 변화를 느낍니다. 남편이 저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걸 처음 봤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속상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왜 이렇게 안 해? 라는 지적만 했었죠.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니까 대화가 더 편해졌어요. 여섯째,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이라는 공동 목표가 사라진 후 방향성을 잃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후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제주도 한 바퀴 자전거 여행, 손주들과 함께하는 가족 캠핑,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 이런 목표들을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불만보다는 설렘이 커졌습니다. 송영민 씨도 덧붙입니다. 젊었을 때는 집 사기, 아이들 대학 보내기 같은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목표가 다 사라지니까 부부로서의 존재 이유가 모호해졌던 것 같아요. 새로운 목표를 세우니 다시 한 팀이 된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공동 목표를 가진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기여나 봉사활동 같은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일곱째,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상철 69세과 최미옥 67세 부부는 결혼 생활 내내 서로의 성격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두 사람 모두 변했고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는데 나이 들수록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반대로 남편은 은퇴 후 더 사교적이 되었죠.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를 새로운 발견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람과 다시 연애하는 기분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판단하지 않고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니 오히려 대화 거리가 늘었어요. 이상철 씨도 아내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미처 몰랐던 아내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정말 아내를 알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이런 관점의 전환은 부부 관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 아침 함께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장소로 탐험을 떠납니다. 여덟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전의 한상훈 72세과 윤정희 70세 부부는 40년 넘게 섞이지 않는 기름과 물처럼 살아왔습니다. 각자의 영역이 너무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는 더욱 서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실패하기 쉬워요. 저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평생 안 했던 설거지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로 했죠. 저도 평생 안 했던 휴대폰 앱 설치 같은 기술적인 일을 남편에게 부탁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작은 역할 교환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한상훈 씨는 특히 아내의 일상을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생 아내가 하는 집안일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줄 몰랐어요. 단순히 집에서 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여야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역할을 완전히 바꾸는 역할 교환의 날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홉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부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40년 이상 굳어진 패턴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죠. 강원도에 사는 오정수 74세와 임혜경 73세 부부는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이혼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남에게 우리 부부 문제를 털어놓는다는 게. 하지만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의 본질을 짚어주셨거든요. 상담사는 그들에게 적극적 경청을 연습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며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5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항상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죠. 이제는 서로의 말을 정말로 듣는 법을 배웠어요. 현재 많은 지역에서 노인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나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황인철 76세과 나영옥 73세 부부는 5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관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작년에 제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평생 아내에게 짜증만 내던 제가 갑자기 아내 손이 필요해졌죠. 그때 아내가 보여준 헌신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병간호를 해주더군요. 나영옥 씨도 덧붙입니다. 남편이 아프니까 오히려 우리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한 황인철 씨와 나영옥 씨처럼 많은 부부들이 노년기의 위기를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전환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지막 동반자예요. 자식들도 친구들도 결국 각자의 삶이 있지만 우리에겐 서로밖에 없어요. 나영옥 씨의 이 말은 황혼의 부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송영민 씨와 장미애 씨도 이제는 매일 함께 아침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말 없이 걷기만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갑니다. 어제 TV에서 본 프로그램 이야기부터 손주들 소식, 건강검진 결과까지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송영민 씨도 이제는 아내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가 주방에서 일할 때는 간섭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죠.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장보기 등 아내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도울 수 있는 일들이요. 이러한 부부들의 경험을 종합해보면 이혼도 어렵고 같이 살기도 힘든 60대 부부가 행복을 찾는 방법은 결국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되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관계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60대 부부들이 이혼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함께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 찾아오는 이 위기는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 함께하는 황혼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결국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0년 함께한 사람과 남은 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작은 변화를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혹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